제가 저희 자료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시면 실감이 가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랩미팅 자료인데 이게 이제 대장암 치료하는 치료인데요. 이게 대장암 폐골 치료, 대장암 걸린 치료고 32일 치료에 안치된 치료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마리씩입니다. 두 마리씩인데 대장암 걸려갖고 32일 됐을 때 이게 부산대 김지훈 교수가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그냥 30일 되면 이제 그대로 있겠죠. 대장암 걸린 치는 다 죽어가고 요거는 파스리탁살이라고 대장암 치료제인데 당연히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치료제로 그걸 투입을 하는 치인데 뭐 그렇게 특별히 좋지는 않고요. 저희 거에다가 대장암 치료제를 넣은 겁니다. 넣었는데 다 이렇게 완치됐습니다. 이런 사진이고, 이건 이제 지금 굉장히 난치암인 고형암, 딱딱한 난소암 같은 거, 고환암 딱딱한 암덩이는 저것들은 그거 실험 3주에 이제 난소암의 사이즈가 기존 대비 90% 이상 줄어들었다. 90% 이상 되는 거고. 요거 저희가 이제 발모 실험인데 이거 이제 이 쥐하고 이 쥐하고 같은 쥐입니다. 폐기 처분되는 쥐인데요, 실험실에서 탈모 증상이 발현한 쥐를 제가 이제 했는데 4일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죽어가는 쥐예요. 거려지는 쥐인데 22일 차에 이제 몸이 원상이 회복됐다. 사람하고 틀리지만 이게 아마 3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모이드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낭에 있는 모이드 세포가 있거든요.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2주 만에 머리털이 약수시 됐고 그 모이드 세포를 해서 그때 YTN에 뉴스 나고 난리 났는데 이거 보면 더 난리 나겠죠. 저희 매스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가장 노화의 권위자가 당국대학교 신동영 교수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 탐이라는 마이노치를 능가하는 발모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전 세계 특허를 내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 거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거는 탈모 증상이 있는 쥐 두 마리입니다. 이 두 마리를 저희 거만 바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마이노치가 더 좋다고 하는 탐을 저희 거에다 넣어가지고 다른 거. 두 개 이제 쥐 양쪽에 발라본 겁니다. 우리 테스트할 때 이렇게 해봤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쥐도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거 다른 거는 저희 거 넣은 거랑 똑같이죠. 우리 저렇게 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이거 부산대 의대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에 1000명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1000명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착력인데 저기 이제 여기 보면 세븐 이런 거는 이제 저희의 제품에 이제 아연이 들어가 있냐, 구리가 들어가 있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게 저희 두 제품은 뭘 흡착하는데 바로 제로타임에 100% 흡착을 해버리죠. 이제 다른 제품들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폐섬유 이게 뭐냐면 이게 정상세포의 모습입니다. 정상세포. 근데 이제 폐양도 이렇게 바뀌어요. 폐세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크로리무스라고 이제 주사제, 경부치료제, 타크로리무스에 제 걸 넣는 거, 타크로리무스 SMB7에 제 걸 넣은 건데 이제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어 보이죠. 새 것처럼. 다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비 자료라서 이거밖에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폐암 치료에 획기적인 혁신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약동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거는 24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바로 효과가 나버리죠. 일반 거는 그냥 가다 비주류자리 24시간 효과가 걸렸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데 경북대 약대가 저희 나라에서 약물 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특히 송영수 교수가 유명한 사람인데 저희 거를 갖고 1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몸에 어떤 게 들어갔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럼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죠 몸에. 예를 들어서 몸에 지금 중금속 남아있다고 사람들이 별걸 다 먹잖아요. 뭐 빼낸다고 그런 것처럼. 근데 저희께 보통 그 어떤 약품 같은 게 저희가 몸에 들어가면 역할을 하고 나서 보통 4주 안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저희 보통 저희 나라 그 약품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염산에페드린인데 감기약, 타이로놀. 그 진짜 몸에 안 좋아요. 미국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서져 나가야 돼요. 통상적으로 4주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데 10일만 되면 우수하다고 보는데 저희께 보십시오. 24시간 시점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역할을 다 하고 48시간 되면 분해가 완돼요.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이거 세계 최초의 세계에서 이런 경우 처음이다.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아까 저희가 말한 코로나균이 일반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모양. 저희가 이제 그 항바이러스 99.9가 저희 직원들이 아무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저희 음료 마시거든요.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을 얘기해도 안 먹힙니다. 저 이제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화제는 저희의 농업 브랜드인데 함양에 그 함양이 그 뭐 산삼 농산 그 뭐지 인삼의 특별 지구잖아요. 산삼 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장례밭에다가 이걸 뿌린 겁니다. 저희가 안 뿌린 거 뿌린 거예요. 이게 차이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함양 교수가 이게 저희하고 하자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함양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치료제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세모를 보는 건데 이 전자현미경이거든요. 이게 모낭입니다. 이게 모낭에서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피층이죠. 모낭이 들어있으면 진피층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물질을 이게 어디까지 침투하나 보려고 형광물질을 입혀가지고 전자현미경을 찍은 겁니다. 저희게 지금 어디 내려갔죠? 모낭의 밑에 기저층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받치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혹시 들었는지 몰라. 그 미국 화장품 선전할 때 이걸 이제 일반의 나노 입자를 집어넣으면 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시리카를. 근데 우리 거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가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저희 거에 어떤 영양분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받치져서 여기서 들어있겠죠. 이 영양분이 이렇게 흡수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이것 때문에 바로 중국에서 1000명이 자원을 요청한 겁니다. 중국에서 자기들 들여가지고 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텍스 성형은 지금 이제 이 로텍스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말하는 엔비타의 저희 회사 브랜드입니다. 이제 이거 OEM으로 나갔으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나노 제품하고만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윤활유에다가 활성화 재료를 넣은 이제 이론의 시초가 된 게 이 프로토 교수라고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버키볼이라고 플로렌이라는 약 1나노 크기의 무기 입자입니다. 무기 나노 입자를 이걸 윤활유에다 집어넣으면 기존에 사용되는 윤활유보다 더 높고 더 심한 화학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발표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플로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수많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볼스퍼 근데 말짱황이죠. 뭐 들어갈 때 조금 괜찮은데 다 문제가 이거 그래 탄소도 뭐 다이아몬드 뭐 보건 불이 온갖 걸 여기 나노 금속 엔진 치료제로 뻔뻔을 쌓았네요. 그다음에 여기 뭐 볼스 파워 엔진 플로렌이라고 나왔죠. 버키볼이라고.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제품 시중에도 지금 70여 종의 제품이 나왔어요. 엔진 윤활유 활성화제로. 그런데
그만큼 많은 제품이 나와 있다는 것은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 시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제품이 그 제품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만들어 놓은 별게 아니더라. 써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 것도 아마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 3달은 써봐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진력 좋으시더라고요. 나는 좋다고 팔겠다. 예.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이제 3D로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희께 나는 SM이라는 예.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100나노 크기 정도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다 맨들맨들한데 요거만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발 달렸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거 이렇게 윤활유제만. 근데 이제 저희가 하면 뭐 7가지가 감소되고 8가지 7가지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뭐 다 하는 얘기고요. 저희는 실제로 좋아지고 실제로 적어줍니다. 하나도 선전 문구는 없습니다. 테스트 결과거든요. 제가 오늘 딱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얼마나 생산이 가능하냐. 그걸 꼭 질문을 제가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대로 차를 옛날에는 차들 엔진 보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이렇게 균열이 가 있거든요. 스크래치가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냐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이제 우리나라 카이스트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계공학연구소예요. 거기서 이걸 발표한 겁니다. 저희 나라 카이스트는 그게 이름을 못 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 윤활유에 들어가는 첨가제, 윤활유 활성화 제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파우더를 넣었잖아요. 거기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크로토 요소가 무기나무 입자를 집어넣으면 엔진 윤활유가 좋아진다. 그거를 그렇게 되려면 다음에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크기인데 이게 금속 표면을 제가 보면은 그냥 이게 실린더라고 따뜻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습니다. 금속 표면은 절대 매끄럽게 가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쯤 톱니가 진짜 보이는 것이 금속 표면입니다.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잔뜩 안에 들어가서 빠져버렸죠. 이게 아까 말한 플러렌입니다. 버킷을 일란만큼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 톱니바퀴 안으로 금속 표면 안에 들어가 버려요. 효과를 발휘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 그다음 2번째로 모양이 당연히 모양은 본 모양이 좋겠죠. 막대기 모양, 원판 모양 뭐 그게 효과 있겠습니까? 마찰력을 거기에는 베어링이 있다 보면 이런 본 모양의 베어링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2가지는 어떤 회사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론에 근거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의 엔진오일만 쓰면 여기 콜웰딩이라고 차가운 용접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이게 그냥 엔진오일만 쓰면 이게 재료가 나중에 그렇게 돼서 아까 보신 대로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크로토 교수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얘기한 무기나노 입자를 넣습니다. 나노 파티클을 넣었어요. 나노 입자를 넣으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콜드웰딩은 안 일어나는데
깎아먹습니다. 물질 교환 현상이에요. 물질적으로 바뀌어요. 쇠가락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베이스 오일에다가 이렇게 유기막 코팅이 되어 있는 나노입자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웬만큼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진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인 좀 이따가 보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희 회사만 가지고 있는 절대로 유기막 코팅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두 가지 조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보시는 게 있는데 이거 그룹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으면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마찰계는 틀리겠죠. 마찰 개수가. 이렇게 가면 이것 자체가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맞죠. 손님한테 맞아 떨어지죠. 그걸 그룹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룹.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루비콘 차가 어디 바위를 달려고 그러면 이게 볼이 깊어지면 잘 까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 저희가 나와 있는데 그게 그룹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까 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요단위는 제 거밖에 없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룹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학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냐면 여기 아까 보시는 대로 예. 자, 첫 번째 크기가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하고 유기막 코팅되어 있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 금속품은 안 건드리니까. 근데 거기에 저희는 그룹 효과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학문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사업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적정량을 투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불수 파워 있잖아요. 그게 9만 원인가 했는데 집어넣을 때 왜 그러냐면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작은 데가 비싸다 보니까 개수를 조금 넣어요. 감당이 안 돼요. 아마 우리가 원하는 개수 넣으려면 100만 원 넣어야 돼요. 그 재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 부분이라든가 이걸 적정량을 넣을 수 있는 금액 부분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저희가 이게 다 조건 갖췄다고 한 개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양을 넣을 수 있는 필요한 양을 넣을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업에서. 아무리 좋은 거예요. 필요한 양을 못 넣는데 뭐 한 개 10만 원, 뭐 100만 원 해갖고 못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5가지 조건. 그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그 이런 모양이 이제 아까 말씀 이렇게 생겼죠. 자꾸 뒤에 보시면 서로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크기도 크고 장인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얼마나 향상이 있냐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연비는 정말로 저희 연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년째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모두 저희 차를 저희가 일부러 저 이제 시트로엔 거 타고 다니는데 저를 보십시오. 모든 차가 다 효과가 있습니다. 10%는 기본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차가 12.4km가 표시연비거든요. 3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엔진 윤활유는 인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인증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모든 기계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인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오래된 기계도 있고 처음 만든 기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아주 자동차 대학 자동차학과고 대림대학 자동차학과입니다.
근데 대림작보다 아주 훨씬 세죠. 아주에서 여기서 이걸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걸 시험을 해준 거예요. 테스트 해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주행연비 10%인데 알려자동차에서 자기가 대한민국 지금까지 1995년에 연구소 개설한 이래로 어떤 제품이든지 다 받았는데 실제 연비 10% 나온 건 처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연이 12.7%인데 이 두 가지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좀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동마찰력 14.6% 감소거든요. 연배가 되잖아요. 운동마찰력이 14%면 연배도 10%대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양방향으로 교차를 검증을 했고, 예, 한번 보시면 이게 하도막스로 러시아거든요. 전 세계 윤활유 시장에서 25%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윤활유 시장이 30조에서 4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조를 하고 있는 게 이 하도막스라는 윤활유인데 이게 독일 소비자협회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제 다음 단계가 되면 독일 소비자협회에 직접 보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는 너무 자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매연이 5.2% 감소했는데 저희 아까 16.7%죠. 연비 얘기는 없어요. 전 세계에 연비 줄이는 거 없어요. 못 줄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질소 증가해버렸잖아요. 근데 저희는 산화질소가 아예 없어져요. 정말 중요한 건 연비 10.5%. 아예 연비 윤활 연비라는 게 없어요. 자체. 기계 상태, 운전 습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 이게 구상 세라믹 있잖아요. 이게 빠개져요. 그런데 이걸 러시아에서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우주산업기술의 결정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인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 거는 뭐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써보면요. 연비도 뭐든 우선 문장 감이 틀립니다. 소리가 우선 줄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뭐 이게 사람 같은 사람 같은 마약이라도 넣어가지고 잠깐 헷갈리겠지만 이거는 아까 이론적으로 그 기술적으로 탄탄한 5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크기, 모양, 유기막 코팅, 그루브 효과, 적당한 사용량 이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게 아까 안 올라가서 됐고 그거 어디 갔어? 그 저기 뭐냐 그거. 나노 컴퍼직스랑 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 비교해 다른 나라 가격이랑 노란 거. 그거요? 찾고 있어. 재미없어요? 그 하나만 아니면